안녕하세요. 착한 여자 부세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전동민이 풀려났네요. 기로세가 누군지 신분이 밝혀졌죠. 가선우를 해친 사람이 전동민이 아니라 바로 기로세라는 것. 그리고 스스로 마지막 선택을 했다는 것까지 진실이 바로잡아진 건데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사람, 가선영이 그 모든 일의 배후인물이라는 게 완전히 비밀에 묻혀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네요. 기로세가 그 일을 저지르기 전 가선영이 운영하는 뮤지엄지에 방문한 것까지 경찰이 알아냈지만 가선영의 충직한 비서 하면우는 자신이 그랬던 거라며 모두 뒤집어쓰고 말았습니다. 하면우는 가선영의 비서입니다. 비서인 입장의 한 비서가 왜 기로세를 이용해 가선영의 동생 가선우를 해치우라고 했는지 도무지 말이 안 된다는 걸 경찰도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그랬다고 주장을 하니 우선은 한 비서 때문에 가선영에 대한 수사는 할 수가 없는 입장인데요. 그러는 사이 가선영은 주주총회에 참석해 가성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되겠네요. 사실 이전까지 모든 화살은 가선영을 향하고 있었죠. 가성호가 김영란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결국 위기에 처한 김영란이 세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기 위해 가성호는 유원장을 수정까지 해서는 회장 자리를 김영란에게 물려준다고 했었는데요. 가선우 장례식장에서 발표한 가성호 유원장 내용을 들은 가선영은 이사들이 거기에 휩쓸리지 못하도록 부담을 주면서도 내심으로는 많이 불안했었죠. 가성그룹 회장이 김영란을 지목했다면 그걸 뒤집기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가선영은 결국 회장이 되게 됩니다. 이유는 바로 가성호가 살아있었고 치매 때문에 사리분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언장을 수정한 날짜가 바로 최근이라는 사실을 가선영은 문제 삼았겠죠. 정신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에 유언장이 수정된 건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이죠. 마지막 수정한 부분, 회장 자리를 김영란에게 주겠다는 바로 그 부분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주주들을 설득하게 될 텐데요. 실제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인 경우 의사 능력이 분명했으리라 법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선영이 그걸 걸고 넘어지게 되고 결국 유언장의 내용은 일부 무효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가성호가 이제까지 모든 걸 비밀로 해온 것들이 많아 이번에도 가짜 치매로 김영란을 속인 게 아닐까 의심이 드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앞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김영란 모르게 속였던 적이 있지만 지금 상황 자신을 치매로까지 만들어 연극까지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미 가선영이 저지른 일들은 모두 나와 있죠. 어떤 식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는가 하는 게 문제인 상황이라 가성호가 연극을 할 필요는 없는 건데요. 오히려 가성호가 치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선영에겐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이제껏 가선영이 저지른 일들은 충직한 비서 하면우가 모두 덮어쓴 채 경찰에 잡혀있기 때문에 가선영은 아무 문제 없이 가성그룹의 총수가 돼서 어릴 때부터 꿈꾸어왔던 가성의 주인이 되게 되겠네요. 하지만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 오래갈 수는 없습니다. 바로 며칠 못 가고 그 자리를 내주게 되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선영이 저지른 일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밝혀내는가 하는 게 문제인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15년 전 뉴욕에서 벌어진 예림이 사건 동영상입니다. 무엇보다 가성호는 그런 짓을 저지른 가선영의 행위가 세상에 밝혀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인데요. 무슨 일인지 김영란은 가선우와 마지막 만났던 자리에서 가선우가 내민 USB를 받지 못했죠. 서로 못 믿는다면서 옥신각신하는 사이 기로세가 가선우를 쓰러지게 만든 것인데요. 가선우 손에서 떨어져 나간 USB는 기로세 발 아래 완전히 박살이 나고 말았죠. 겉표면만 파손된 거라 내부는 멀쩡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하기도 했지만 이미 큰 힘으로 밝혀진 거라 내부까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 같네요. 그 영상이 공개되고 가선영이 그 범인이라는 게 밝혀져야 가성호는 제대로 눈을 감을 수 있을 건데요. 그것을 위해 가성호는 김영란을 속여가면서까지 비밀방에 숨어서 지금까지 버텨온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가 빨리 오게 된 것이기도 할 거고요. 결국 예림이 영상은 기로세의 발에 밟혀 영원히 암흑 속으로 묻혀진 것일까요? 아니죠. 예림이 영상은 USB에만 저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가선우가 가선영에게 주식을 전부 자신에게 넘기라면서 핸드폰으로 예림이 영상 전송하는 장면을 보았었는데요. 그렇다면 메시지창에 그 영상이 남아있을 것이고 가선우의 핸드폰에는 예림이 영상이 저장되어 있다는 게 당연한 것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선우는 김영란을 만나러 왔던 상황에 기로세에게 당했었죠. 기로세는 가선영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와 가선우를 뒤쫓았던 것이고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로세 역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가선우의 차량과 그 핸드폰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가선영이 손을 쓸 상황이 아니었던 건데요. 가선영은 가선우가 김영란에게 건네려던 USB만 관심이 있었죠. 한비서는 USB가 바로 그 현장에서 파손되었다고 가선영에게 보고를 했었고 말이죠. 그렇다면 가선우의 자동차와 핸드폰은 지금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가선우에 관한 한 모든 열쇠는 변호사 이돈이 쥐고 있습니다. 이돈은 김영란을 쫓아 무창으로 왔던 가선우가 사고가 나서 쓰러진 걸 발견한 후부터 가선우 핸드폰에 위치 추적 장치와 도청 장치를 해놓았었죠. 그래서 가선우와 가선영의 대화를 모두 들을 수 있었고 가선영이 하수인을 보내 가선우를 해치려고 할 때도 호텔방 번호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도록 도울 수 있었던 건데요. 이돈은 가선우 핸드폰에 예림이 영상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우선 전동민을 경찰로부터 빼내와야 했고 기로세와 가선영의 연결고리를 밝혀야 해서 그 부분은 뒤로 밀어놨던 것 같네요. 왜냐면 이미 15년 전의 일인데다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가선우와 전동민 사건이 더 시급했던 건데요. 이제 전동민은 자유를 찾았죠. 기로세와 가선영의 관계도 밝혀졌습니다. 단지 뜬금없는 한비서가 가선영이 한 짓을 자신이 했다고 주장하게 돼서 가선영 대신 경찰에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가선영과 한비서가 손댈 수 없는 너무도 중요한 증거가 곧 나오게 됩니다. 그 증거는 바로 전동민이 가지고 있는데요. 전동민은 기로세가 도망간 후 기로세의 집을 찾아갔었죠. 거기서 전동민은 가선영이 기로세에게 준 카드 한 장을 발견합니다. 여자의 그림이 그려진 뮤지엄지라고 새겨진 카드인데요. 재미있는 건 그 뒷면에 김영란이 머물고 있던 무창의 유치원 주소가 쓰여져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기로세에게 김영란 주소를 주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중요한 단서였기 때문에 전동민은 몰래 기로세 집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왔었죠. 그리고 인터넷 검색으로 뮤지엄지는 가선영이 운영하는 갤러리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가선영이 교화 프로그램을 통해 기로세와 만나게 되었다는 것까지 전동민은 모두 알아내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기로세를 미행을 하다 가선우와 김영란 만나는 장소까지 우연히 따라가게 된 건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동민이 가지고 있는 카드의 뒷면 주소를 누가 써주었을까 감이 잡히지 않았죠. 김영란을 없애라며 기로세와 접촉할 당시에 카드와 핸드폰을 가져다 준 사람은 바로 한비서였으니까요. 그 글씨체가 한비서의 것이라면 지금 한비서가 주장하는 대로 자신이 가선우를 없애기 위해 기로세를 이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만일 한비서의 글씨체가 아니라 가선영의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야기는 또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 걸까요? 아마도 기로세와 가선영의 마지막 만남이
가장 확실한 열쇠를 가졌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요. 일단 그날의 일로 다시 돌아가 봐야겠네요. 가선우와 기로세가 세상을 떠나던 날, 가선영은 기로세를 뮤지엄지 갤러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빼어난 감정 연기를 했었죠. 가선우가 15년 전 예림이 영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이 그토록 권하는 가선그룹의 주인이 될 수 없겠다며 눈물까지 글썽거렸었죠. 자신의 동생 가선우를 없애야 하니 기로세를 심리적으로 동조하게 만들어야 이용할 수 있겠다 생각한 것인데요. 예상했던 대로 기로세는 그런 가선영의 모습을 아주 안타깝게 바라보았었네요.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선영은 기로세가 스스로 무언가를 결심하게 만들었죠. 예상했던 대로 기로세는 결심에 눈빛을 보냅니다. 가선영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다는 듯이 무엇이든 분부만 내리면 그렇게 하겠다는 자세였는데요. 기로세가 가선우를 없애야겠다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가선영은 또 한 장의 카드를 손에 쥐어줍니다. 지난번 김영란을 없애라고 할 때와는 다르게 이번엔 남자의 그림이었죠. 도구를 들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카드 뒷면에 쓰인 주소입니다. 주소가 어딘가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소를 누가 적었는가 하는 것인데요. 가선영이 기로세를 부른 상황이나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비추어 볼 때 한비서가 중간에 끼어들어 개입되었을 공간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가선우를 없애라며 준 카드의 뒷면 글씨는 가선영이 쓴 게 분명한데요. 재미있는 건 앞서 김영란을 없애라며 성당으로 보낸 그때 카드의 글씨체와 조금도 틀림이 없이 아주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 카드의 주소는 가선영이 손수 썼다는 게 증거인데요. 지금 상황 비서 하면우가 자신이 저지른 거라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미 알고 있죠. 가선영의 짓이라는 걸 말이죠. 확실한 증거가 없어 가선영을 잡아놓지 못하던 상황에 전동민이 자신이 가진 카드를 내놓게 되겠네요. 그리고 기로세 주머니에 있던 카드도 나오게 되는데요. 결국 가선영이 기로세를 이용해 자신의 동생 가선우를 해쳤다는 사실이 세상에 모두 밝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곧이어 예림이 영상도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가선영은 얼마 전 가선우가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한 그 영상을 보고는 결국 가선우를 없애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죠. 이유는 그 영상에 가선영만 나오는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림이를 해칠 때도 가선영은 기로세를 이용했었는데요. 예림이 사건 영상에 가선영 자신뿐만 아니라 기로세까지 등장했기 때문에 가선영은 가차없이 가선우를 없애야겠다 결심했던 것이죠. 기로세를 이용해 김영란까지 없앨 계획이었기 때문에 기로세까지 공개되는 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돈이 가선우 핸드폰에서 예림이 영상을 찾아내고 그 영상 속에 기로세와 가선영이 함께 등장해 예림이가 당하는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가선영은 더 이상 누구의 등 뒤로도 숨을 수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가선영이 저지른 일들이 모두 세상에 공개되면서 이제야 비로소 가성호는 마음 편히 눈을 감게 되는데요. 가성호가 정말 바랐던 건 이 순간이었던 거죠. 그 무엇보다 자신의 유일한 가족이었던 예림이 태어난 것조차 알지 못해 긴 시간 떨어져 살았던 자신의 친딸 예림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성호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가성호가 세상을 떠나고 가성그룹에서는 급하게 다시 주주총회를 열게 됩니다. 이미 가선영이 경찰에 잡혀갔기 때문에 차기 회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가성호가 원했던 대로 가선영 가선우 남매는 이제 더 이상 가성그룹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죠. 가성그룹 임원들은 가성호의 유언대로 하지 않은 걸 후회하게 되겠네요. 그리고는 가성호의 유언을 받들어 김영란이 가성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될 텐데요.
하지만 기업 운영 경험이 없으니 전문 경영인을 뽑아 실무를 맡기게 되겠죠. 이렇게 가성그룹의 일이 일단락되면 이제 김영란은 행복해질 일만 남았네요. 가성호가 인정했듯이 성실하고 반듯한 청년 전동민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랑에 빠지게 될 것 같은데요. 김영란과 전동민 그리고 이돈으로 구성된 가성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질 거라 예상을 해봅니다. 백혜지도 빠질 수 없죠. 이제까지 김영란을 너무도 많이 도왔던 친구인데요. 이제 김영란은 뒤에서 항상 좋은 친구가 되고 싶었던 백혜지와 진짜 친구가 돼서 따뜻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될 것 같네요. 이제 김영란의 힘든 여정은 끝이 나고 행복한 나날들만 펼쳐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착한 여자 부세미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한 줄의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